고갯마루 넘어 이런 산골에도 집과 부쳐먹을 밭이 있어 놀랐다는 벌랏 마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습니다. 이곳 벌랏에서 어느덧 26년째 살고 있다는 이종국 씨. 마당에서 금맥이라도 되는 양 정성껏 흙을 캡니다. 하하,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저기 대마. 이걸 섞어야지 안 갈라지거든. 뭔가 보수를 하려는 거군요. 예, 흙집이 조금씩 움직이니까 주기적으로 손을 봐야 돼. 아파트처럼 한번 저렇게 쓰는 집이 아니. 그래서 이게 일을 밀어놨던 일이 엄청 많아. 산골의 겨울은 한가할 것 같아도 천지가 일거리입니다. 낡은 풀물을 돌려 대낮부터 불을 지피는데요. 집을 보수하려면 우선 연기가 새 나오는 틈부터 찾아내야겠죠. 한때는 23식구가 살았다는 집. 다들 도시로 떠나면서 종국 씨가 이 집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게 100년 훨씬 넘었죠. 이게 이 집이. 근데 시멘트 하나도 안 들어가서 이 집은. 가끔 진화 두더지가 이게 판다고. 그래서 해놔도 또 나중에 몇 년 조금씩 새. 그때마다 메꿔줘야 되는. 게으른 사람은 꿈조차 꿀 수 없지만 그에게 이보다 완벽한 집은 세상 또 없다는군요. 이런 시골집들은 쓰러져도 그냥 다시 자연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흙에 비 맞고 폭살들이 다 나오니까. 나무 같은 경우 풀들이 거기에 껴서 또 자라고 막 이러는 거니까. 파는 그래도 이게 생명력이 엄청 강한 거지. 시린 눈 속에서도 싱싱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 갑자기 와도 집 한 바퀴 돌아오면 밥 한 끼는 나오니까. 지금도 냉이가 양지 쪽은 눈 녹으면은 냉이 같은 건 올라와 있어요. 야외 부엌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밥 짓는 맛을 그 누가 할까요? 저는 번거로운 건데 그걸 번거로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번거로운 것 때문에 바깥에 한 번 더 가고 정말 쨍 하는 햇빛도 만나고.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무던히도 해먹었던 무밥. 맛있어. 한밤중인가 새벽에 눈이 소복하게 내렸어요. 그 바깥에 나왔는데 눈이 푹 쌌는데 이제 처마 밑에 새벽에 불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이렇게 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재우는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옛날에 아이를 키웠고 그런 살림살이를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안에 다 해놓으면은 안 보인단 말이죠. 맛있게 먹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니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아침에 새소리가 먼저 들리면 아, 꽃들도 움직이겠구나. 이 골짜기엔 모든 생명들이 트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햇살 한 주먹에 온전히 몸을 맡겨봅니다.
어느새 잘 마른 흙벽에 도배를 합니다. 종국 씨가 직접 든 하안지라는데요. 벽지는 아마 이런 흙벽에 칠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뻣뻣해가지고 다 뜬다고. 이런 흙이나 요철이 있고 뭐 이런 데는 두꺼운 거를 쓰면 한지도 너무 두꺼운 거보다는 얇은 걸 여러 번 붙이는 게 더 안 떨어져요. 그까지 종이장이라고 한다면 하안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문창호지 발라찌개는 이부에다 침을 발라서 자르거든. 이게 섬유가 늘어나면서 그 끝에 있는 부분이 풀칠에서 붙들고 있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인장도가. 그 살아있는 종이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종이 자체가. 꼼꼼히 잘 발라놨으니 올겨울은 황소바람도 맥을 못 칠 것 같네요. 옛 방식대로 사는 일이 불편하지 않냐 종종 물어옵니다. 그때마다 그는 번거로워야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 말하죠. 더욱이 이 집은 사랑하는 이의 온기가 배어있는 특별한 집입니다. 이게 또 제 와이프예요. 애기 선우 태어났을 때 애기 때. 도인처럼 살아가던 산골 총각과 햇살처럼 웃던 여인은 이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한번 새벽인가 저 산 넘어서 이렇게 별이 유성이 이렇게 길게 쭉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뭐 별이 떨어지기 사라지기 전에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준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식구가 이제 바깥에 안 나가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 무의식 속에서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따뜻한 뭐 밥 한 그릇하고 방 따뜻하게 해주는 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벌낫의 햇살과 바람의 응원을 받아 둘은 부부가 됐고 실바람에도 한 뼘씩 자라는 아이까지 얻었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아내 경옥 씨는 고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게 아니죠. 빛이나 바람으로 또 오겠다고 했으니까 인생에 거쳐서 이렇게 따뜻한 온기 같은 말이었거든요. 이 높다란 산밭이 종국 씨가 농사짓는 땅. 그에겐 겨울이 농번기입니다. 근데 이거 몇 년 묵었느냐에 따라 손질하는 건 차이도 있고 또 종이의 질감이나 색감이 많이 달라요. 줄기를 꺾으면 딱 소리가 난다 해서 당나무라고 한다죠. 한때는 집집마다 닭농사를 지을 만큼 보랏하면 하안지로 통했지만 이제 마을에 하안지 뜨는 이는 종국 씨뿐. 그때 이제 제가 여기 들어왔을 적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도 아니고 농사꾼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종이가 생산됐는데 맥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도 종이 만드는 거가 뭔가 내가 자연에서 이렇게 뿌리 내리는데 동기부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30대 초반 그는 물질만 쫓는 세태가 싫어 도시를 떠나 산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에서는 저는 고민을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자연이 계속 나를 바꿔주니까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부질없는 욕심은 고추장스러운 짐만 된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욕심은 저 고개 너머에 내려놓고 대신 자연이 주는 풍요를 누리기로 했지요. 닭종이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 커다란 솥에 닭나무를 넣고
비닐로 덮어 찔 준비를 합니다. 껍질을 수월하게 벗기려면 8시간 동안 푹 쪄야 합니다. 한 시간 거리의 읍내와 벌낫을 잇는 산길 위로 버스 한 대가 들어옵니다. 하루에 5번만 오가는데요. 오늘은 어떤 손님을 태워왔을까요? 하하하, 종국 씨의 사랑하는 아들 이선우 군이 왔네요. 지금은 학업 때문에 청주시에 산다죠. 방학을 맞아 간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 청석구 이제 용암동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먹을 때 밥 먹고 다 됐어. 아침 안 먹고 왔지? 아무래도 아이가 오면은 평소에 먹는 거랑 좀 다르죠. 아이는 한참 커야 되잖아요. 한참 클 때잖아. 종국 씨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아들 바라기입니다. 바람 소리 저기 어떻게 들리니 그러니까 네가 싹 근데 네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딱 걸쳐 앉아 있으니까 뭔가 든든한 것 같아. 응? 다르지. 그게 가족인가 봐. 벌낫에서 태어나 자연이 준 선물이라 불리던 아이 선우. 야생의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크거든요. 근데 사람도 같지 않을까요? 적어도 자기가 살 자리는 한번 이렇게 좀 돌아봐야죠. 여기가 맞는. 오늘은 당나무 껍질을 벗길 참인데요. 줄였다는 나무 껍질이 움직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껍질 벗겨지게 잘 벗겨지는 거지. 그 큰 거는 그런 건 두 가닥으로 해도 돼. 한 번에 하기. 일손이 궁했는데 마침 아들이 와서 큰 힘이 되는군요. 곱게 벗겨낸 이 나무 껍질이 한지의 재료가 됩니다. 당나무 벗긴다는 소식에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우 아빠도 왔네. 선우 아빠도 왔어. 아줌마 올라오셨구나. 난 글쎄 누가 아이고 마당이 지러서 어떡해요? 비가 와서. 안녕하세요. 거기 마당에 네. 저기 다 깔았죠. 심했죠. 선우가 저렇게 많이 컸어? 예. 아이고 아이고 선우 한 번 안아보자. 아유. 아이고 장하다. 이렇게 커져서 네. 고맙다. 네. 근데 할머니는 안 바뀌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어디다 삶았어? 종국 씨는 몇 해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남편에게 종이 뜨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집 할아버지가 종이를 떴지. 우리도 이렇게 했지. 여기는 집집마다 다 했으니까. 집집마다 이거 아니면 먹고 살 도리가 없는데. 이거 와서 갖다 팔아가지고 쌀 사오고 국수도 사오고 그냥. 오늘 누구네 닭 삶는데 하면은 밤새도록 삶는데 하면 애기를 재워놓고 가서도 이걸 삐끼고 앉았어야 돼요. 나무 껍질을 벗기느라 온 동네 사람들 손톱 밑이 새카맸다지요. 그래. 시방 이 선생 혼자만 이렇게 해다가 저렇게 했지. 이 동네 사람은 아무도 안 했어. 이거 길이길이 보존했으면 좋겠어. 아저씨가 살아계실 적에 이거를 해서 그나마 이게 좀 했지. 아저씨라도 안 계셨으면 못했지 뭐. 아유. 껍질은 또다시 물에 씻고 벗기기를 반복한 다음 햇살에 말려 자연 표백을 시킵니다. 햇살과 바람,
물과 불의 수고가 깃들어야 한 장의 종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 작업을 하거나 머릿속을 비우고 싶을 때면 집 바로 옆에 자리한 이곳을 찾습니다. 그 바깥에 이제 대나무 숲을 약간 이제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죠. 바람에 풍덩 빠지고 뭐 별에 풍덩 빠지고. 자연에 흠뻑 빠져든 결과물들인데요. 종국 씨는 한국화 작가이기도 합니다. 좋은 그림은 종이와 먹이 서로 잘 스며들 때 탄생한다지요. 벌낫에서 그의 지난 삶도 잘 스며들었던 시간이었을까요? 스며들거나 젖어든다는 건 시간성이에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상을 만들기보다는 자연에 이렇게 빠져있는, 자연에 스며있을 적에, 왜냐면 그게 모나지 않으니까. 나라는 상을 너무 만들면 다 다른 걸 지우고 내 의도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나라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스며든다는 건 나라는 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토록 평화로운 걸 보면 그래도 잘 깃들며 살았구나 싶습니다. 며칠 새 잘 마른 당나무 껍질로 한지를 뜨려는 건데요. 추운 겨울철에 만들어야 품질이 좋다지요. 그래서 찰 한자를 써서 한지라고도 한답니다. 호호, 아니 수북하게 쌓인 이건 재 맞죠? 이 물을 3번을 내려야 돼요. 그걸 섞어가지고 백닭을 이 진물에 삶아서 삭힌 거예요. 이 당나무 껍질이에요. 근데 종이가 견고한 게 이 섬유 조직이 이렇게 치밀하다고. 그래서 이걸로 옛날에 갑옷을 만드는 거예요. 겹겹이 발라가지고 오칠을 하는 거야. 갑옷을 쇠로 입는 것보다 얼마나 가볍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이거 방어력이 있는 거죠. 삭히고 두들겨 곤죽처럼 된 닭 섬유는 통에 넣어 분쇄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발로 떠서 종이를 만드는 초지 작업이 남았습니다. 앞뒤로 대를 움직여가며 닭 섬유를 건져 한지를 뜨는데요. 자연하고 관계예요. 나무를 키워서 또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또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다시 또 잿물에 들어갔다가 또 물을 헹궈내고.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좋은 종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겸허해야 한다는군요. 우린 종이하고 유람해서 무덤까지 종이하고 연관성이 있죠. 옛날에 아이가 태어나면 마당 입구에 금줄을 쳤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땅속에 묻힐 적에 종이에 싸서 땅속에 묻히거든요. 그리고 이 종이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간이나 역사나 이런 DNA를 다 기억하고 있는 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땅의 햇빛과 바람, 불과 물이 이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종국 씨의 작품입니다. 항아리며 밥그릇, 함지박과 가방, 종이로도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종국 씨의 닭종이 작품은
해외 6개국에서 전시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제가 사는 경험으로는 몸집 키우는 거보다는 그 더하기 빼기예요. 자연에서는 뺄 거 빼고 더 드릴 거 드리고 해서 잘 스며드는 거죠. 그게 오히려 나이 들면 더 단순해지는 거죠.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도 빨라지고 내려놓을 것도 빨리 내려놓게 되고. 아들 선우가 제일 좋아하는 불멍중입니다. 뭐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오늘 아빠 보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딱 보이니까 눈에 아빠처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요. 봄날의 꽃잎처럼 하늘하늘 눈꽃이 날립니다. 햇살 반짝이는 날 잠깐 내렸다 마는 이런 눈을 여우눈이라고 한다죠. 여우눈이 내리는 설날 아침입니다. 어머니 제사 세 번째예요. 그 엄마가 햇빛으로 온다 그러니까 눈 오는 날 햇빛 오기가 쉽지 않거든. 아들과 남편이 차린 아내의 차례상.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든 제기에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채웠습니다. 햇살과 바람으로 다시 오겠다던 아내가 그 약속을 지킨 걸까요? 지금도 여기 보면 햇빛이 엄청 좋잖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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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 안 와서 그냥 엄마가 엄청 서운해했을 뻔했다. 그렇지 않아? 저는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고 싶어요. 물과 바람이 그러하듯 흐르고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선우도 자신의 자리에 다다르겠죠. 나도 작은 하나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몸에 잘 맞는 공간에 씨앗이 내려지면은 자기 이상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은 내가 스며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내가 끈을 내려놓을 때까지 아마 진행형일 거예요. 온기를 전하는 햇살처럼 근심을 털어주는 바람처럼 살다 보면 마음에도 잔잔한 평화가 깃들지 않을까요?